셀카! 이 장정석 의원과 장순아 의원에게 질문을 이제 공통적으로 정말 간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지난 시즌처럼 후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지. 예,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살아나야 되고 의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이분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현종 선수가 정말 키예요. 올 시즌 포스트 시즌을 가기 위한. 기아 입장에서. 네, 지금. 그리고 제가 힘들게 5강 안에 뽑은 팀 중에 하나인데 여기 엘카에서 야, 기다. 이거는 뭐. 근데 사실 올 시즌 굉장히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동안 쌓인 그런 피로도나 누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공 개수도 그렇고 이닝 수도 그렇고 너무나 진짜 이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을 그런 지표들을 보다 보면 너무 놀래요. 정말 저도 양현종 선수 정말 대투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공 자체가 저는 지금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어떤 양현종 선수 경기에 모든 선수들이 좀 한두 경기만 힘을 합쳐주면 전 충분히 후반기에 살아나야 돼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살아날 수 있어요. 예, 장순아는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셨잖아요. 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고 봐요. 지금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기아 타이거즈 입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경기가 좋지 못하고 그 이후에 정말 너무나도 어메이징한 시즌을 만들었거든요. 그 6경기 없었으면 평균 자책점 1점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반을 넘어섰는데도 양현종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일단 오래 지속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양현종 선수가 5.92거든요. 규정 이닝을 채운 선수 가운데 최하입니다. 평균 자책점이. 저는 앞으로 양현종 선수가 진짜 호투를 거듭해서 4점대 초반, 3점대 후반 정도만 만들어도 저는 성공한 시즌이라고 봐요. 근데 작년 어떤 한 5월 초에 그 모드로 돌아간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기록상으로 보더라도 양현종 선수가 작년 시즌에 비해서 이게 사사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지금 반도 소화를 못했는데 사사구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작년하고. 그럼 결국은 구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제구의 문제예요, 결국 본인이 던지는 공이 지금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뭐 윌리엄스 감독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체인지업 제구가 안 된다. 근데 체인지업하고 슬라이더 피안타는 높긴 높아요. 근데 오히려 페스트볼의 구속은 작년보다 한 1.5km 정도 더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그 양현종 선수를 평가를 할 때 최근 뭐 6년 연속 뭐 170이닝을 던졌더라고요. 양현종 선수가.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갑자기 5년째는 괜찮았는데 6년 지났다고 과부하가 온다? 저는 과부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스트볼 이후에 던지는 두 번째 공에 대한 제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타자에게는 체인지업, 좌타자에게는 슬라이더 피안타로 3할대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변화하고 제구력이 지금 양현종 선수가 원하는 대로 커맨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맞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부분이 뭐 대투수니까 좋아질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작년만큼 반등의 시즌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럴 때 1루에서 뭔가 자극을 주고 뭔가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는 제가 볼을 던질 때마다 좀 정말 다 들리게 저에게 야 스트라이크 던져. 야, 1루에서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시합 중에 네.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아마 일로 보고 있었으면 현종이가 힘 좀 냈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야, 똑바로 안 던져. 동료들이 문제다. 이 자택경비원 키움 우승, 이 두 분은 야구장과 관련된 궁금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전국의 모든 구장을 뭐 다니시는 그런 열혈 팬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 또 뭐 그 홈 구장에 이제 그 홈팀 응원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직접 가본 구장 중에 가장 좋은 KBO 리그 구장은 어디입니까? 저는 고척돔. 고척돔. 네, 고척돔이 가장 또 안으로 굽는. 아니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저는 고척돔이 여름에 더울 때도 좋고 맞아요, 여름에. 그리고 뭐 비 오는 날도 그렇고요. 네. 뭐 두말할 거 없이 저는 가장 팬들도 아마 경기 관전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좋죠. 네, 그런 생각도 해요 한편으로는. 저는 고척돔도 좋아하는데 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왜죠? 일단은 그 주변이 너무 좋아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정말 그 지하철역 앞에 딱 야구장만 있거든요. 그게 녹지에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실. 그리고 중계석이 가장 넓어요. 깨끗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름에 대구가 굉장히 덥잖아요. 에어컨이 2개야. 그 중계룸에 에어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 나오고 뒤통수도 때려. 그래서 뒷목이 중계 한 중계 끝나면 복적지근할 때도 있어요. 에어컨 이기적이야. 하도만 있어가지고. 네. 어? 팬 여러분들은 에어컨 없이 보시는데 말이야.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중계석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진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2016년도인가 이제 지었으니까 네. 거기도 좋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도 네. 좋고 거기도 사실 중계하기 좋고. 야구장마다 중계석 위치, 중계석에서 보는 시야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의외로 안 좋은 곳이 있나요? 어떻게 가보시니까? 제가 많이 해보질 못했어요. 지금 부산 사직구장을 가봤고 광주구장을 가봤고 고척 그리고 잠실, 인천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크게 뭐 문제되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창원은 안 가보셨네요. 창원 아직 못 좀 가봤어요. 창원이 중계석이 너무 높다. 창원 NC파크가 제일 안 좋아요. 아. 이 중계석은? 시야보기가. 네, 야구장은 중계석이 좋잖아요. 야구장은 엄청 좋죠. 거기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창원 NC파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중계석이 2층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꼭대기에 있거든요. 3층에. 그래서 다른 야구장 같은 경우 시야가 이렇게 보는데 창원 NC파크 같은 경우 이렇게 봐야 돼요. 아. 그래서 플라이볼이 떴을 때 어느 정도 떴는지 감이 안 오고 이게 넘어가는 타구도 그 정도로 네, 높아요, 위치가. 되게 높아요. 저도 안 가봤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중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현장을 보면서 중계할 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창원 NC파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장을 못 봐요. 그 플라이볼이 떴을 때는 우리가 그 아래서 보면 굉장히 어느 정도 뜬지 탄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서 보게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뜬지도 모르겠고 딱 맞는 순간에 이게 넘어가나 잡히나 계속 그러니까 캐스터들이 힘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캐스터는 딱 맞는 순간에 이게 홈런 타구를 직감을 하게 되면 사실 샤우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뒤로 뭐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창원 NC파크가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사직인가요? 저는 울산 문수구장. 구내식당 밥이 제일 맛있는 구장. 최근에는 계속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도시락 먹으면서 했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는 수원 KT 위즈파크 구내식당이 최고입니다. 이거는 아마 모든 해설자들이 똑같이 느낄 거예요. 아, 왜죠? 최고예요, 진짜. 그러니까 2015년도에 KT 위즈가 창단이 될 때 그때 사장님이 이제 김영수 사장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원은 못해도 먹을 거는 진짜 최고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식당이 진짜 기가 막혀요. 음식이 다른 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로. 예. 수원이 제일 최고. 삼화정석은 이것도 고척돔입니까? 밥도? 아니요. 경험을 저는 못 해보셔가지고. 네. 문학구장 한 번 먹어봤어요. 식사를 안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갔나 봐요. 1K라는 분이 이제 선수를 교체할 때 특히 투수를 교체할 때 투수 코치가 직접 올라가잖아요. 네, 감독이 네.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죠. 결정에 물론 최종 결정은 감독이 하겠지만 어떤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어때요 이게? 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뭐 99% 감독이죠. 네. 그러니까 팀을 제가 10개 구단의 팀의 운영을 면밀하게 물어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팀들이 어떤 불펜 투수들의 움직임 그리고 마운드 방문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감독들이 다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코치들이 이제 담당 코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타이밍에 맞춰서 뭐 웜업 시간 지금 어떻게 좀 들어가면 어떨까요? 뭐 이런 내용들 예,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굳이 투수 코치와 감독의 지분을 따지자고 하면 거의 뭐 감독이 다 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은 지금 장정석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펜에 내기를 해서 지금 누구 빨리 웜업 시켜라. 이런 것도 결국은 감독의 결정이다. 그렇죠. 그것조차도 감독의 의견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감독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감독이 투수 코치한테 투수 교체 권한을 줬어요. 뭐 100%는 아니지만 투수 코치가 투수를 교체를 했는데 박살이 났어. 그 올라간 투수가. 그럼 얼마나 그 투수 코치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서로 의상할 바에는 박살이 나더라도 저는 무조건 감독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봐요. 최종 책임지는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아, 그렇게 그게 되지 맞네요. 않으면 예. 핑계를 대고 저 사람이 얼마나 믿겠어요. 투수 코치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감독이 100% 저는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역할 분담이 그 어떤 리그보다 잘 이루어진다는 메이저리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뭐, 감독이에요. 무조건 감독이고. 네, 감독의 그런 권한이나 책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감독 경력이 짧은, 뭐 실제로 작년 양키스만 하더라도 에런 본 감독이 감독 경력이 짧았고 투수 코치가 로스차일드 코치인데 양키스에서만 30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코치 역할과 감독 역할은 구분되어 있죠. 장성호 위원 말대로 투수 코치의 의견을 받고 이제 투수를 바꿨는데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코치가 바꾸라고 했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거는 좋지 않잖아요. 그림 진짜 자체가. 무책임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예. 감독의 그런 역할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당연히 보장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임다영 다욤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외국인 선수 운용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투수 2명에 야수 1명에서 이제는 뭐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야수 2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팀이 투수 2명에 야수 1명을 운용한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저는 어떤 그 팀의 성적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투수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 원투펀치가. 예, 이 원투펀치만 잘 돌아가도 정말 중간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 2명이 당연히 어떤 성적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판단들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프론트와 감독들이. 그게 뭐냐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 팀에 대한 그림이 지금 당장 어떤 우승 이게 아니라면 목표가 조금 더 선수들의 어떤 성장세를 보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투수 쪽에 그런 선수들이 좀 있다. 그러면 투수 쪽을 1명만 가고 야수 쪽을 외국인 선수 2명으로 선택을 해서 가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국내 선수 가운데 확실한 선발 자원 최소 4명 이상 확보가 된다면.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팀 그림인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3, 4년 후를 내다본다고 하면 그 선수를 시간을 줘서 기회를 줘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들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당장 투수 1명에 야수 2명 생각날 만한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공격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당장 어떤 그런 공격력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야수 뎁스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투수들로 가도 되는데 투수 뎁스도 괜찮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뭐 야수 쪽 외국인 선수 2명을 가고 투수 쪽을 국내 선수로 해서 시간을 주는 것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선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그 투수 1명, 야수 2명으로 가기에는 저는 무조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KBO 리그의 특성상 선발을 국내 선발로 4명을 꾸린다. 외국인 선수 1명을 가고 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야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자리가 비더라도 대체할 만한 국내 선수들이 사실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네. 외국인 선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선수들 대체할 만한 야수들은 굉장히 찾기가 쉬운데 이 국내 선수 3명 선발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이 리그에서. 그게 되는 팀들이 사실은 지금 상위권에다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을 타자 2명과 투수 1명을 하기에는 KBO 리그에서 선발 투수가 차지하는 이 어떤 그 퍼센테이지는 너무나도 크고 그 1명을 국내 선수로 메운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타자 2명, 투수 1명으로 갈 우리나라 KBO에 있는 팀은 저는 앞으로도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투수 거의 2대 없다고 야수 봐요. 1명으로 가는 게 맞다. 이 1명은 너무나도 절대적이에요. 외국인 투수 1명. 예. 아니 외국인 선수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우리 삼화정석 예르카 첫 방송 때 네. 키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1선발 역할을 브리검이 확실히 해줘야 된다라고 네, 네.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근데 그걸 요키 씨가 지금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데 요키 씨는
작년에 큐 씨와 올해 큐 씨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느낀 이유는. 네. 그게 뭐냐면 KBO 리그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국내 선수든 외국인 선수든. 근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좀 특이했던 건 이 외국인 선수들이 팀을 찾기 위해서 겨울에 쉬질 않아요. 예, 쉬질 않고 뭐 도미니카 리그, 예, 멕시칸 리그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내 팀을 찾기 위해서. 근데 KBO 리그의 어떤 처음에 시즌을 좀 보여주고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주잖아요. 성사를 시키거든요. 뭐 시즌이 끝나갈 무렵에 내년에 우리 선수야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휴식을 가져요. 그 휴식기가 전 너무 크다고 봐요. 그 휴식기를 갖고 다시 왔을 때 이 선수와 그 겨울을 멕시칸 리그 도미니카를 전전긍긍하다가 팀을 찾아온 선수들하고는 그 차이가 시즌 때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갭 차이가. 그 휴식이 시즌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 예. 아. 그래서 에릭 요키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어느 정도 KBO 리그를 적응을 했고 굉장히 좋은 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년도 겨울은 휴식을 가지면서 올 시즌을 준비를 했을 거거든요. 그 차이가 좀 컸다고 보고 요키시가 이선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키움이 어디 있을까요? 무섭네요. 예. 예. 정말 저는 그 초반에 그 점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요키시가 1선발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브리검 1선발. 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 요키시는 2선발로서 최고가 되고 이제 브리검 선수가 1선발로서 어떻게 해주느냐인데 지금 차이가 극명하게 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좀 부상의 이유가 좀 있지만 예, 그게 예. 됐으면 지금 순위표의 제일 위에는 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도. 예. 아. 요키시가 2선발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휴식과 관련해서 제가 8월 9일 일요일에 이제 고척에서 LG와 키움 경기를 중계를 하는데 그 주에 러셀이 이틀을 쉬고 토요일은 지명타자로 나오고 일요일에 이제 유격수 3번으로 복귀를 했는데 휴식과 관련해서 이제 키움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러셀이 야구를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리고 스프링 트레이닝도 소화를 하지 않고 바로 7월 만에 실전을 들어가서 몇 경기를 하니까 몸에 부하가 확 와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전이 주는 선수들에게 주는 그 부담감, 그 체력적인 어떤 소모 이런 게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참 이런 거죠. 지금 다른 선수들은 지금 이른 경기 거의 뛰었을 때 이제 러셀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지금 이제 뭐 상위권 이제 7대 지금 온 건데 근데 러셀 선수도 9개월을 쉬었다고는 하지만 플레이로 그 선수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예. 같이 수비도 해야 되고 키스톤 콤비도 해야 되고 전력으로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저는 부담감인 것 같아요. 예. 9개월을 쉬었다는 것보다는 같이 만약에 시즌을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하가 좀 덜 올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선수들은 지금 100%인데 러셀 선수도 그 100%에 맞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체력적인 어떤 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약간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축구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 감각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전을 계속 반복적으로 뛰면서 유지되는 경기 체력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죠. 예. 예. 야구도 마찬가지. 그럼요. 예. 제가 볼 때는 9개월 쉬었잖아요. 9개월을 혼자 개인 훈련을 했다고 치고 지금 퓨처스리그에서 2경기 그것도 9이닝을 다 소화한 게 아니라 뭐 세 타석 정도 소화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세 타석. 그러면 그걸 합쳐야 이제 9이닝 정도가 나오겠네요. 거기에 이제 10경기를 뭐 한 7경기 정도 했었나요? 네. 그 정도 하고 멈춘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담감보다는 몸에 이 근육들이 경직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육이 많던데. 아마 삭신이 쑤실 거예요. 쑤시지. 그러니까. 집중해서 경기 한 7, 8경기 예. 뛰어봐요. 그렇죠. 9개월 안 하다가. 예. 근데 그거를 1군에서는 풀타임으로 계속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몸에 대한 문제도 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러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창석 기자에게. 자, 러셀입니까? 마차도입니까? 러셀이죠. 어떤 게요? 그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 두 선수의 아니, 메이저리그에서 잠깐만요. 커리어. 지금 딕슨 마차도, 매니 마차도 말고 딕슨 마차도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제가 당연히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마차도죠. 네.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따지고 저한테 여쭤봤을 때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사실 뭐 그 선수의 그런 사생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러셀은 사실 KBO에 지금은 오면 안 되는 선수예요. 네.
이 레벨이. 네, 준비가 잘 됐을 경우에는 저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사실 온다고 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계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내가 에디슨 러셀의 경기를 중계를 해?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야 이거 메이저리그 중계하는 그런 느낌 나. 이 정도의 어떤 그 아까 흥분? 카타르시즘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카타르시스. 네, 야, 기분 옐카하면서 좋더라고요. 카타르시스라는 말 처음 했어요 지금. 아, 근데 진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러셀 경기 중계하는데. 그 정도죠. 경기. 예, 사실 모든 메이저리그에 관심 있는 그리고 KBO 리그를 보는 모든 팬들이 놀랐으니까. 그렇죠. 깜짝 예. 놀랐어요. 네, 뭐 2016년에 시카고 컵스가 이제 염소의 저주를 풀었는데 그때 러셀이 없었으면 못 풀었습니다. 네. 그런 선수였어요. 요즘에 사실은 이제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비가 진짜 원망스러운데 이제 리그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비가 좀 애매하게 오면 경기를 강행을 하고 폭우가 아니면 그냥 계속 진행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비가 올 때 투수가 어렵나요? 타자가 어렵나요? 이런 질문을 식물 생산 좀비님이 아이디들이 참 근데 되게 기가 막히네요. 야 식물 생산 좀비 이거 뭐예요 이거 아이디가? 예. 야 기가 막히네. 예, 이 좀비님의 질문에 궁금증. 둘 다 불리하다고 보는데 둘 둘 다 다 불리한데 불리하다고? 유불리를 따지면 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 타자가 더 불리하다고 봐요. 타자가 더 불리하다고. 타자가 더 불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타자는 그러니까 투수는 뭐 수비도 해야 되지만 마운드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을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범위를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번트타고 뭐 이런 거 뭐 사실 말고는. 근데 야수 같은 경우에는 쳐야죠. 주루프로 해야죠. 수비해야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따지면 야수가 글쎄요 뭐 100%는 아니지만 한 7대3 정도? 그리고 야수가 더 이렇게 비올 때 유리하다고 봐요. 2004년 9차전 이런 거 이제 한국 시리즈 9차전 2004년. 예, 삼성하고 현대하고. 그 슬라이딩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상황에? 예? 한국 시리즈면 네. 해야죠. 한국 시리즈. 한국 시리즈면 장성훈이 아마 덤블링도 할걸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석균님, 석균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투수의 체력 안대를 위한 지명타자 제도를 지금 KBO 리그는 쓰고 있고, 뭐 미국의 내셔널 리그랑 일본의 센트럴 리그 같은 경우는 투수가 타석에 들어서기도 하자. 규정이 바뀌었나? 아니 올해 올해는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죠. 예. 올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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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올해만. 예. 미국 영화. 장세라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네. 예. 그 포수도 체력적인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이 투수는 로테이션이라도 있지. 물론 포수 로테이션하는 키움이나 NC 같은 팀도 있지만 포수도 체력 안배를 위해서 뭔가 지명타자를 쓰는 건 어떨까요?라는 상당히 창의적인. 예. 좀 놀랐어요. 예. 그럼 우리 야알 모시긴 하지만 이창석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근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야수들은 타격하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포수가 수비만 보려고 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 롯데 아, 네. 경우에는 어땠어요? 근데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양의지는 어떻게 기용을 해야 되나? 수비로 기용을 해야 돼요? 타자로 기용을, 지명타자로 기용을 해야 돼요? 다 나와야죠, 일단. 144경기 다 뛰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건 그냥 흥미로운 질문인 근데 거죠.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예, 참신한. 그 사실은 포수의 부담을 그만큼 크게 보시는 거죠, 이 네. 팬은. 이 질문 자체가 뭐 포수가 공격력이 조금 약한 팀에 팬일 확률이 높겠네요. 동지. 그렇지 이거는 뭐 공격력이 약한 포수를 좋아하는 팀이겠죠. 이게 어쩐지 내가 공감이 갔어요, 이 질문했을 때. 자, 메이저리그 관련 질문들 우리 야알몬 나온다니까 또 맞춤형 질문 주신 분들이 계세요. 자유님. KBO에는 없는 메이저리그의 여러 지표 중에 수비 지표가 있는데 KBO 리그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도입 안 하는 것 같다. 예. 왜 그런 건지. 이거는 사실 그 KBO의 미래전략팀 PF가 있어요. 거기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적용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파격적으로 내놓은 수비 지표가 OAA가 있습니다. 아웃 어버브 에버리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비수가 평균 수비수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아웃 카운트를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판단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타구의 그런 채공 시간이나 그런 뭐 수비수의 이동 거리와 방향, 또 루상의 거리, 또 타자 주자의 그런 평균 스피드까지 고려해서 나온 게 이 지표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그 카이런 히고사에서 강압 카메라를 활용해서 선수 추적이 돼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볼 트래킹 말고. 그러니까 특정 회사의 고급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메이저리그도 올해는 호크아이가 2개 다 하고 있어요. 볼과 선수 추적 다. 근데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 비용을 당연히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죠. 아. 근데 사실 메이저리그도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나온 거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런 뭐 스태캐스트가 나온 이제 출범한 것도 2015년이었고 그 오랫동안 역사를 자랑했던 메이저리그조차도 이제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님의 궁금증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자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KBO 리그 환경 좀 아쉽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트에 가면 그 수비 평가 그 제일 높은 선수들 이렇게 나열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네, 그게 네. 국내 KBO 리그의 승리 기여도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정확하지 않은 승리 기여도. 이 승리 기여도에 대한 그 수비 수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이제 쌓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와 비교했을 때 이 승리 기여도의 가치가 동일하게 들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수비 지표는 더 보완을 해야 되지만은 워낙 수치하기 힘든 플레이거든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윈윈님 질문입니다. 이창섭 기자, 팀 전체 연봉 대비 승리가 가장 많은 가성비 MLB 팀은 어디입니까? 적은 돈을 쓰고 좋은 성적을 올리는 그런 오클랜드 템파베이가 있죠. 네. 오클랜드는 계속 머니볼이군요. 그렇죠. 이 팀이 올해도 개막전 연봉에서 26위, 템파베이가 27위거든요. 아 지금 최하위 팀은 누구예요? 지금 최하위 팀은 볼티모어죠. 아 볼티모어. 그 팀 연봉. 네, 팀 네, 연봉. 볼티모어죠. 볼티모어는 돈은 있는데 올해 굳이 무리해서 달릴 필요가 없으니까는 돈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될 게 그 연봉 대비 성적은 좋지만 이 두 팀 또 단기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빌리비니 머니볼이 나왔을 때도 이 포스트 시즌 한계가 있으니까는 우승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 선입견을 깨려면은 어느 정도 돈을 써야 됩니다. 사실 결국에는 우승을 이끄는 스타거든요. 예, 그래서 양키스나 보스턴이나 워싱턴도 돈을 쓴 거고 그래서 우승을 한 거고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가성비 팀도 중요하지만은 과감하게 지출을 하는 팀의 그런 열정도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쓸 때 써야 된다. 예. 예, 뭐 그렇다고 뭐 롯데가 많이 써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돈 많이 쓰는 팀들이 진짜 좋은 성적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안 쓰는 팀들도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들 영입을 하고 선수들의 어떤 그 처우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뭐 그 야구판 안에서 선순환이거든요. 돈을 많이 쓰는 팀이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이 뭐 미국 야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야구도 마찬가지고 성적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단은 어디입니까? 이창섭이 보기에.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자이언츠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매력적인 팀이잖아요. 저는 그래도 양키스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은 그런 양키스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팀으로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있고 또 각인된 팀이잖아요. 그런 팬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팀이잖아요. 양키스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잘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포스트 시즌은 못 가도 이거 실패한 시즌이라고 말을 하는 정도니까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양키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가. 늘 기대할 수 있는 팀. 다저스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굿즈 상품을 보면은 다저스는 많아요. 근데 양키스도 많아요. 왜 많을까요? 우리나라 선수는 그때 박찬호 선수 잠깐 뛴 거밖에 없는데 그만큼 양키스라는 팀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이제 1등 팀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네. 메이저리그 전문가 이창섭 기자는 매력적인 팀, 그래도 리그를 선도하는 뉴욕 양키스. 어때요? 장승하는 가장 좋아하는 메이저리그 팀. 아, 내가 이창섭 기자가 양키스만 얘기하지 마라. 내가 다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양키스를 왜 좋아하냐면
사실 뭐 월드시리즈 우승도 가장 많이 했고 그리고 양키스는 약간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선수들이나 뭐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염도 못 기르죠. 네. 머리도 못 기르고 등에 이름도 없고. 네. 미국에서 이런 기회를 갖고 있는 팀이 있어?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느껴졌거든요. 뉴욕 양키스가 정말 저 팀은 과연 어떤 기회를 갖고 있는 팀이지? 어떤 뭔가를 갖고 있는 팀이지? 약간 이런 어떤 궁금증이 생겨요. 개성을 말살하는 팀 아닙니까? 네? 각자의 가지고 있는 개성을 스포츠에서는 자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그 팀만이 지킬 수 있는 개성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에 있는 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성을 좀, 네, 강조하는 거죠. 팀워크 이런 부분들. 그런 뭐 전통이니까 그런. 우리 아니, 근데 정치적이라고 해도 미국의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양키즈를 가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럼요. 대부분. 그 얘기도 기회가 있었어요. 오면 마다할 네, 선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네. 아니 찬호 형이 양키스에 있었잖아요. 잠깐 네, 있었던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진짜 야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양키스라서 갔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한화 있을 때 그 얘기를 한번 든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동경하는 팀인 것 같아요. 뉴욕 양키스라는 팀. 맞아. 네. 뭐 실제로 올해 이제 게리콜이 지난해 최대였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보장한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뿌리치고 양키스로 간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도 양키스는 선망의 팀이죠. 어떻게 보면. 네. 사마정석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양키즈가 참 매력이 있고 아니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저도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 얘기를 하자면 또 요미우리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전통이 있고 뭔가 그게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저 팀의 주전? 이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렇다면 여기서 급질문. KBO 리그의 뉴욕 양키스, KBO 리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어디입니까? 그거 뭐 이제 CBS에서 기아 타이거즈라고 말 나왔잖아요. 그 혜태 우선은 우승 연도. 예. 뭐 동의하진 않지만. 동의 안 하신다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팬의 심정으로 이제 거부하고 싶은 거죠 뭐. 열카 야구 이야기 답해드림 오늘 2회째를 두 편에 걸쳐서 길게 한번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궁금증 어느 정도 해소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 궁금증 또 생기시면 저희가 답해드림 야구 이야기 또 3호점도 예, 언제든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일한 세 분 사마정석, 장순아, 야알못 이창섭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